대한민국은 재산권 보장과 계약 자유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계속 더 오를까봐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안 사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매매 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과매수와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종종 거품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종국엔 시장 경제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인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부동산 과매수로 인한 부동산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부동산 투기꾼 간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한 상황을 항상 봐왔을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지만 이를 쉽게 하기 위해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극단적인 총력전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부동산 투기는 꼭 제거해야 하는 사회 악이다, 적폐다. 강남주택 소유자는 국민의 부를 훔쳐간 도둑놈들이다. 그리곤 집값 잡힐 때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며 27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일에 최고의 집값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항상 이런 소동이 한 차례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 집값을 올렸다. 투기꾼들이 올렸다. 심지어는 부녀회장들이 담합 때문이다 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정부의 행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한국 정부의 행태들은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웃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더 황당한 건 이를 대부분 국민들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상식적인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표를 의식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남발함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길래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란 미성숙지 또는 미개발지의 토지에 대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사고 팔거나 건물에 대한 사용 목적이 없으면서 단기간에 시세 상승을 예상하고 사고 파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이 부족하여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강남에는 미성숙지 또는 미개발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 정보 또한 이미 장기적인 계획이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개발 토지가 많은 지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강남에서는 부동산 토지 투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강남의 대부분이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는 양질의 주거 환경을 찾아 모여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여러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 없이 단순 시세 차익을 위해 단기간의 매매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매매 또한 투기 요건에 해당이 안 될 뿐더러 고가의 강남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 판다면 현행 세법상 투자 수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아파트나 건물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도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녀회장이 담합해서 올리고 언론이 부동산 값을 올린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폭등이 한 차례 일어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2등, 3등 지역 단지 부녀회장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담합을 하는 한편 부동산 찾아다니며 우리 단지 아파트는 최하 얼마 이하는 거래하면 안 되고 만일 제시해준 가격 이하의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단지 주민들은 귀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곤 합니다. 어떤 재화든 담합으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독점 또는 과점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지가 탁월해 인기가 매우 좋은 독과점이 가능한 1등 단지라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더군다나 인기도도란 2, 3등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매매 호가만 올릴 수 있을 뿐이지 담합 가격을 따라잡을 바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앞에 나서 27차례 걸쳐 대출 규제, 금융정책, 세금정책 등 온갖 강력한 국가정책을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념과 도덕의 프레임까지 더 씌우고 험악한 막말까지 동원하는 등 정권의 운명까지 걸고도 잡지 못한 집값을 어찌 투기꾼, 부녀회장, 언론이 부동산 값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것이지 국가 권력의 규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는 일시적인 거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무 효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품과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파들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우파들이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일 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수요 공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부동산 값을 정부의 의지나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규제나 부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거래의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단기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급속히 시작되던 때부터 부동산 값은 지속 상승해왔고 모든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만약 그런 규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집을 한 채 사려면 30년 안 쓰고 모아야 할 정도로 비싸다고 소득 대비 집값 지표를 제시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들 주장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순간 매 정부마다 수없이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 집값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니 서로 논리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값과 부동산 규제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부동산 값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규제에 의해 즉 대한민국의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합리적으로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이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안 했어도 현재의 부동산 값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역대 정부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키우는 부동산 규제를 왜 남발하는 것일까요?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규제를 남발하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키운다는 거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 우파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원칙을 잘 지켜 표를 잃는 것보다는 국민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어 표를 모으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지 부동산 값은 규제를 하건 안 하건 계속 오를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론은 현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표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양질의 삶을 찾아 모여드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강남과 같이 양호한 입지의 경우 항상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 하락,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이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대도시 중심의 고밀 개발과 수요 분산책을 병행하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삶을 찾아 몰려오는 입지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에 맡긴다면 아담 스미스의 얘기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추어져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정치 이념화하여 폭등과 거품,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과 여러 사회 문제를 모든 정권이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근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걱정으로 다가오는 건 부동산 소유자를 적폐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가함으로써 그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망국행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